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는 나쁨 단계를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황금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계속 쉬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지 하늘도 잔뜩 흐린데요.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여름 같던 날씨는 잠시 주춤합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포항과 경주가 낮 최고 기온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많이 오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리겠고 곳에 따라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12도, 포항 16도, 경주 11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19도, 영덕 22도, 포항과 경주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요. 아침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1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17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동해 전해상은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어린이집 등에서 유독성 식기세척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제품들이 일반 세제처럼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봤더니 유통업체 대부분이 무허가였고 환경당국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대형 식기세척제 판매 영업소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세척제를 싣고 경북 전역의 집단 급식소와 일반 식당에 납품하느라 분주합니다. 19개 지사가 있고 한 30몇 개 영업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여 개. 이곳 제품은 수산화칼륨이 5% 이상 든 유독물질로 양잿물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과 마찬가지로 판매하려면 환경당국의 허가와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도록 지난해부터 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허가 의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환경당국을 탓합니다. 법이 바뀌면 어떻게 고지를 해준다든가 알게끔 만들어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고지가 없었습니다. 환경당국의 무관심으로 강화된 법규가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유독성 세제가 별다른 규제 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나왔는데 그때도 이상 없이 넘어갔어. 이런 분위기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족을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으니 저 또한 지금 특별히 돈을 들여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식기세척제 시장은 연간 수천억 원대로 커지고 있는데도 환경당국은 제조 판매업체의 현황 파악은커녕 세척제에 유독물질이 사용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독물이 5% 이상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방금 인지를 한 거잖아요. 예. 몰랐던 사실이죠, 저희도 그 부분을. 저희가 그 업체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체에 해롭던 말든 세척력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업계의 비양심과 환경당국의 무관심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 도청이 이전하면서 관련 기관 단체 이전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전 대상 130개 가운데 지금까지 이전을 마친 기관은 도교육청과 도청 관련 금융기관 등 11개뿐이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개 기관이 상반기 중에 이전합니다. 하반기에는 광복회와 월남전 참전자회를 포함해 보훈 관련 10개 기관 등 13개 기관 단체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107개 기관이 신도시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며 TF팀을 구성해 설명회를 열고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받습니다.
2011년까지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가운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 영농시설 설치 등 최대 2억 원의 국고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경북은 지난해 64명이 선정됐습니다. 포항 울릉 항로에서 차량 80여 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대형 화물선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울릉도 물류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짐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이 배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배 안에는 달걀과 양파 등 생필품도 가득 실려 있습니다. 포항 울릉 노선에 올해 1월 우리나라에서 새로 건조한 3,550톤급 대형 화물선이 취항했습니다. 길이 86.5m, 폭 15m로 승용차만 적재할 경우 86대가 한 번에 들어가고 기름과 액화 천연가스, 건설 장비도 수송할 수 있습니다. 25톤 트레일러부터 굴삭기 궤도 차량까지 자동으로 바로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이쪽에서 봤을 때는 물류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실도 잘 갖춰져 있어 화물차 기사는 추가 운임 부담 없이 차량과 함께 울릉도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경제 속력으로 했을 때 13.5나트로 약 9시간 소모될 예정입니다. 화물선은 포항공항 옛 GS 칼텍스 부두와 울릉 사동항을 주 3회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초대형 화물선인 만큼 동해상에 5m의 집채만한 파도가 쳐도 날씨에 관계없이 운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화물선 두 척과 바지선에 이어 차량 적재가 가능한 대형 화물선이 포항 울릉 노선에 추가로 취항하면서 울릉도 물류난 해소와 물류 비용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내 최장 걷기 여행길인 해파랑길 영덕 걷기 대회와 제9회 영덕 물가자미 축제가 오는 21일 개최됩니다.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770km 동해안 걷기길로 그제 부산에서 시작해 오는 15일 울산, 21일 영덕, 6월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마무리됩니다. 특히 영덕 걷기 축제에서는 경정해수욕장에서 축산항까지 약 5km의 걷기 행사와 더불어 도착지인 축산항에서는 제9회 영덕 물가자미 축제와 제2회 전국 미소 바다 낚시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2016 경주 세계피리 축제 만파 식적이 오늘 13일부터 사흘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몽골, 스리랑카, 아일랜드 등 세계 6개국 피리 명인전과 세계 230점의 악기 전시회 등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또 경주시가 주최하고 만파식적 보존회가 주관하는 전국 대금 경연대회도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지난해 7월 남녀 차별을 없애는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지자체에 양성평등 정책을 만들도록 통보했습니다. 대구시도 2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양성평등 정책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기존 정책을 짜집기한 수준이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자녀 1명당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이었지만 남성 공무원은 1년이었습니다. 한 지자체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사흘의 출산 휴가가 있지만 정작 환경미화원 본인이 출산하면 휴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남녀차별 제도들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각 지자체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대구시는 모두 62건의 양성평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계획이었지만 전체의 80% 정도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운영비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 150억 원을 포함해 99.8%가 이미 시행했거나 시행할 계획이 잡혀 있었던 기존 정책의 재탕 3탕이었습니다. 그나마 새로 도입될 5건도 대부분 단순 행사성 경비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이 없는 정책으로 전국 지자체에 지침을 수립하라는 여성가족부도 문제지만은 대안이 없는 정책으로 대구시가 이제 기존의 사업들을 짜집게 하는 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구시는 여성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대구는 전국적으로 저출산에다가 남성 중심의 도시라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남성과 여성이 함께할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결국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대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포항시 장기면 수성리 인근 해병대 사격장이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2천여 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대부분 꺼져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바람이 불지 않아 불길이 약하고 화재 지점에 수류탄 등 폭발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밤에는 진화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날이 밝는 대로 소방 헬기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사격훈련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한국메케이용접과 함께 오늘부터 13일까지 용접과 플랜트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플랜트 산업 설계와 시공의 핵심 기술 등에 대해 강의하고 현장 재직자들의 기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철강시장 불황 속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은 자체 구조조정과 함께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분기 고부가 가치 철강제 판매량이 368만 2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8% 증가했습니다. 현대제철도 자동차용 고탄소강 등 철강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0.3% 증가한 213만 6천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5월 여행주간을 맞아 개최한 경상북도의 신도청 여행주간에 많은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도민체전에다 경상북도가 마련한 풍성한 공연 행사가 맞물리면서 관람객이 몰렸는데 도청사가 일하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도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시장과 호위무사를 앞선 선덕 여왕이 13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도청 광장을 나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행차 장면은 물론 여왕이나 호위무사와 함께 사진을 찍는 색다른 즐거움에 빠져듭니다. 도청 회랑에 앉아 도립교향악단의 감미로운 선율에 빠져들며 관람객들은 잠시나마 관광의 피로를 풀어봅니다. 도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도립예술단에서 즐거운 공연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즐거운 공연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신도청 여행주간에는 매일 난타와 색소폰 공연,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전통차 시음과 예천 곤충 체험 부스, 경구의 특산물 매장도 설치돼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보고 즐기며 체험하는 관광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어버이날 와서 너무 좋고요. 웅장하고 공연도 재밌게 잘 봤고요.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도청 내 구내식당과 북다방도 연휴 기간 내내 운영되는가 하면 응급사태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여행주간에 도청을 찾은 관람객은 2만 4천 명을 넘어서 하루 평균 관람객은 평소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방문해 주셨고 우리 도청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또 도청에 대한 이미지를 더 한껏 높이는 것 같습니다. 경북도청 신청사의 올해 관람객 수는 28만 7천여 명으로 웬만한 관광지 못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신도청을 경유하는 열차 관광상품과 신도청 기행 테마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북도청이 딱딱한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벗어나 일하는 관광지라는 새로운 융합형 관광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는 금융 취약계층이 채무를 상환하고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인 드림셋 사업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3년 동안 7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일자리와 자산 형성을 위한 키움 통장을 지원함으로써 부채 해소와 자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인건비 일부를 저축하면 같은 액수만큼 매칭 지원을 받아 최대 2천만 원 이상까지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폐건전지 수거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올해 100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의 폐건전지 수거량은 2012년 68톤에서 2014년에는 76톤으로 늘어났고 지난해는 90톤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00톤을 수거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초중학생을 상대로 여름방학 과제물로 폐건전지 모으기와 병원, 기업체, 교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폐건전지 집중 수거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주 시립합창단이 내일 가족을 주제로 음악회를 엽니다.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맑은 목소리를 타고 흐르는 아름다운 노랫말. 가만히 눈을 감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잠시 잊고 있었던 가족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두 8개의 주제로 선곡된 노래는 가족 그 시작부터 엄마와 아빠 사랑, 힘내라 우리 아들, 딸, 그리고 부모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음악이 주는 그런 가정에 대한 메시지들을 한번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부산 시립합창단에서 12년간 활동하다 재작년 경주로 온 김 지휘자는 청중의 트렌드를 잘 읽는다는 평가입니다. 매 공연마다 거의 매진이며 이번 공연도 이미 예매율 80%를 넘었습니다. 창단 20주년을 맞는 경주 시립합창단의 이번 공연은 3대가 함께 온 관객에게 기념사진을 촬영해주고 선물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사진전 어느 날을 포항 시립중앙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고 한빛 늘빛전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경주작가 릴레이 정하나전은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갤러리에서, 금난새의 해설과 함께하는 카니발 오브 뮤직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1인 가구의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0세로 낮아져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고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소득에 따라 최고 21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가 있는 가족은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최고 5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간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경북 지역의 여아 2만 1천여 명이 대상으로 6개월간 간격으로 2번 무료 접종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감염 예방을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포함해 B형 간염, A형 간염 등 15개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학교와 학원 등 시설주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보호구역 지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가 금지되고 차량 속도 제한 등 규제가 이루어지는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전체 대상의 75%, 특히 학원은 2.9%에 불과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대구 경북 지역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의 6.4%인 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증가한 것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0년 49명에서 지난해 270명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근무 시간을 단축해 육아에 활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증가한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황금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계속 쉬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지 하늘도 잔뜩 흐린데요.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여름 같던 날씨는 잠시 주춤합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포항과 경주가 낮 최고 기온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많이 오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리겠고 곳에 따라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진과 영덕 12도, 포항 16도, 경주 11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19도, 영덕 22도, 포항과 경주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요. 아침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1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17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동해 전해상은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